지금 스페인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왜 야단이 났느냐? 바르셀로나가 수도로 되어 있는 이 카탈루니아 지방, 인구가 약 760만 명 되는 스페인 전체 인구의 16%고 스페인에서 가장 소득이 높고 잘 사는 이 지방이 독립하겠다는 이 투표로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려고 주정부에서 카탈루니아 주는 상당히 자치적인 거의 뭐 독립국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별도의 언어도 있고 별도의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로 인정은 하지 않죠. 그래서 투표를 강행하려고 하니까 스페인 중앙정부가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금지된 것이다, 위헌이다 하면서 경찰력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투표하려는 걸 막으니까 충돌이 벌어져가지고 한 30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FC 바르셀로나 축구팀은 물론 이 분리 독립 투표를 지지합니다. 투표를 지지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분리 독립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지금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은 게 조금 많기는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투표 자체를 지금 중앙정부가 막으려고 합니다. 이 바르셀로나 축구팀은 라스팔마스 팀하고 축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라스팔마스 팀은 이 분리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관중을 받지 않고 일종의 비공개 시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공개 시합을. 이 바르셀로나의 독립성을 바르셀로나가 막 카탈루니아라고 보면 돼요. 인구의 반이 바르셀로나 근방에 살고 있으니까요. 메트로폴리탄 바르셀로나 한 4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조직이 무엇보다도 이 바르셀로나 팀인데 이 팀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카탈루니아 바르셀로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독립을 추구해온 이 역사가 한 100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페인 마드리드와 이렇게 갈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2002년에 제가 9월입니다. 바르셀로나에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를 안내한 현지에 공부하고 있는 한국 대학생이 있었어요. 여자 대학생인데. 그리고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에 있었던 월드컵 경기 때 준중결승에서 한국이 심판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해주고 해가지고 1대0으로 스페인한테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혹시 그 경기 이후에 봉변당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이 가이드가 무슨 소리냐고, 그 경기할 때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전부 한국팀 편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팀이 이기니까 막 만세를 부르고 그러더랍니다. 오히려 환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근데 2010년에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있었고 거기서 스페인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 스페인 팀에 바르셀로나 출신 선수들이 한 6명 뛰었습니다. 또 잘했죠.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는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자기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스페인 만세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게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비로소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가 진정한 화해를 했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분리 독립하려고 합니다. 이 바르셀로나 카탈루니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방을. 그는 오랫동안 거기에 왕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라곤 왕국입니다. 아라곤 왕국이 그 지방 카탈루니아 지방을 다스리던 중세 때의 왕국입니다. 아라곤 왕국.
이 스페인은 네 왕국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있었던 카스틸, 가장 큰 나라죠. 카스틸, 아라곤, 그 다음에 레온, 나바르, 뭐 이런 네 왕국이 합쳐져서 스페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큰 나라가 아라곤과 이 카스틸이었습니다. 이 카탈루니아 지방은 아시다시피 이 피레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이 프랑스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이 카탈루니아를 포함한 스페인 전 지역은 로마 식민지였죠. 로마 식민지인데 여기 보면은 한니발이 등장합니다. 이 한니발의 가문을 흔히 바르시 가문이라고 그래요. 바르시 가문. 왜냐하면 한니발의 카르타고죠.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의 아버지가 그 스페인을 다스리는 카르타고의 총독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라는 이름에서 바르시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로마 문명을 받아들인 이 스페인에 가보면 지금도 이 로마 시대 때 유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수도교라든지 원형 경기장 남은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중세에 들어가면은 프랑크 왕국이 지금 뭐 이 독일과 프랑스를 통일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크 왕국 샬레마뉴 대제죠. 이 무렵에 이 카탈루니아 지방이 프랑크 왕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카탈루니아 지방은 프랑스와 가까워요. 프랑스와. 근데 스페인과 프랑스는 라이벌 관계 아닙니까? 그때부터 하여튼 이 스페인 중앙정부와는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곤 왕국이 카탈루니아에서 만들어졌어요. 아라곤 왕국은 여러 연합체인데 이 아라곤 왕국이 12, 3, 4세기 이때 상당히 해군력을 가지고 지중해에서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라곤 왕국이. 예, 근데 지금 말타, 코르시카, 사르디니아, 더 나가서 시실리, 더 나가서 나폴리 남쪽의 남부 이탈리아, 이게 모두 한때 아라곤 왕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5세기에 말이죠. 15세기에 이 카스틸, 마드리드를 다스리던 카스틸 왕국, 이 내륙이죠. 내륙의 왕자죠. 내륙의 가장 큰 왕국이었습니다. 그 이사벨라 1세라는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디난드 왕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이게 정략 결혼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뭐 각자 또 지역에서 왕으로 하면서 결혼해서 이게 한 단계 발전해서 그게 바로 스페인 왕국이 되는 거죠. 자,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결혼 동맹을 하면 두 사람 다 형식상 결혼만 하고 뭐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이사벨라와 페르디난드가 정말로 좋은 부부 사이였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도 어찌 보면 화학적 결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왕국이 손을 잡고 이제 스페인 통일 왕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몇 개의 사건을 이 두 부부가 만들어냅니다. 1492년 790년 동안 스페인을 지배하였던 이슬람 세력을 최종적으로 몰아냅니다. 마지막 근거지가 그라나다였습니다.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에서 이슬람 세력을 쫓아내는 게 1492년입니다. 1492년이란 이 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해에 중요한 일이 또 일어나죠. 콜럼부스가 세 척의 배를 가지고 한 척이 한 150톤 되는 아주 작은 배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돼요.
요새는 발견이란 말을 안 쓰더구만요. 그때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는 아즈텍, 아메리칸 인디안 고유 문화가 있었고, 마야, 잉카 같은 이런 고대 국가가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어요. 인구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콜럼버스의 항해를 뒷받침해 준 사람이 이사벨라 여왕이었습니다. 이사벨라 여왕이 스폰서를 한 것이죠. 1492년 아메리카 대륙 발견.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스페인이 통일되고, 스페인이 이제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슬람 세력을 쫓아내고, 스페인 통일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을 계기로 해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주로 중남 아메리카로 진출해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브라질을 빼면은 남아메리카는 거의 대부분이 스페인 식민지였습니다. 멕시코까지 포함하면 중남아메리카. 그리고 국력이 팽창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스페인에는 기독교, 가톨릭이죠.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가 상당히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1492년에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다음에 페르디난도가 탄압을 했습니다. 탄압을 하면서 이슬람 교도들한테 개종을 하라, 개종하지 않으면 나가라 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도 개종하라, 아니면 나가라. 이런 탄압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의 이제 일종의 탈출이 시작되는 거죠. 그 상당수 유대인들은 오스만 터키로 갔습니다. 오스만 터키의 황제는 유대인들을 받아줬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터키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종교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단을 처벌하는 종교재판소. 이렇게 하면서 이 스페인이 그 뒤에 좀 있으면 1517년에 올해가 그 500주년이 됩니다만은 마르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신교와 구교의 싸움, 종교전쟁, 내전, 아주 막 그 뒤에 한 150년 동안 어지럽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마지막에 1618년에서 1648년 사이의 30년 전쟁, 종교전쟁이라고 이게 독일 지역에서 일어나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것으로 끝이 나니까 한 150년 동안 휘말려 버립니다. 이 대동란 시기에 스페인이 가톨릭을 수호하는 말하자면 본산이 됩니다. 가톨릭의 수호자가 돼요. 이탈리아가 아니라 바티칸도 아니고 바로 스페인 칼로스 1세라든지 그 아들 펠리페 2세, 특히 펠리페 2세가 유럽의 가톨릭을 수호하는, 그리고 가톨릭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앞장선 교단이 하나 나타나죠. 제수이스트. 이것을 스페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이것이 바로 1492년에 아라곤과 카스틸의 연합에 의한 스페인 통일정부 수립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아라곤 왕국, 카탈루니아 지방, 바르셀로나 지방, 이게 스페인의 일부가 되었는데, 워낙 문화적으로 이 독특하고 역사적으로 개성이 강하고 한때 강력한 독립국이었으니까 그 뒤에도 계속 이 독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예컨대 18세기 초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합스부르크 왕조가 스페인 왕가였는데 그 후손이 끊어지니까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 출신이 후계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영국 등등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 7, 8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이때 카탈루니아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드느냐 하면은 바로 스페인 왕을 다도하려는 그 세력과 손을 잡아요. 평소부터 이 마드리드 중심에
이 카스틸 세력과 감정이 안 좋은 게 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14년 9월 10일에 스페인군이 바르셀로나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카탈루니아의 반란을 진압을 하는데, 이 카탈루니아 지방은 스페인군에 의해서 반란이 진압된 9월 11일을 국경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치오의 날을 국경일로 삼으니까 이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니아 지방의 이 원한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또 한 분 있습니다. 내전, 유명한 스페인 내전입니다. 1936년부터 39년 사이에 있었던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공산주의 세력, 좌파 세력을 과 싸우는 이 싸움에서 바르셀로나는 또 이 좌파 편에 들었습니다. 저 공화파의 편에 들었어요. 공화파 편에 들어서 마드리드 중심의, 마드리드도 좀 저항을 하던 나중에 프랑코 군대한테 일찍이 함락이 되어가지고 이제 바르셀로나를 함락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스페인 내전이 끝납니다. 이때 서구의 좌파적 지식인들이 대거 지원병으로 공화파 편에 서서 참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지 오웰이었습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 사회주의적 성향의 작가인데 참전해보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파시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권력 투쟁을 하면서 한참 지금 프랑코 군대하고 싸우는 그 와중에 바르셀로나에서 스탈린의 지령을 받는 자들이 같은 공산주의자인 트로츠키파를 숙청을 하고, 이 조지 오웰은 트로츠키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합니다. 그걸 겪고 돌아와 가지고는 작심을 하고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카탈루니아 송과 동물농장 1984를 쓰죠.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코가 1939년에 내전에서 이겨가지고 그 뒤에 한 30여 년 동안 독재를 하는 거죠. 1975년에 죽을 때까지. 그때부터 카탈루니아를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카탈루니아어를 못 쓰게 해요. 거의 독립정부 비슷한 대우가 다 말살이 됨으로써 암흑 시기로 들어갑니다. 1975년에 프랑코가 죽었어요. 다시 왕정 복귀가 됐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지금 카탈루니아 지방이 독립정, 거의 준독립국의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카탈루니아 지방은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스페인에서 가장 먼저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바르셀로나라는 좋은 항구가 있습니다. 또 사람도 거기 사는 사람들도 아주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합니다. 또 인구 밀도가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바르셀로나는 면적이 서울의 한 7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160만이나 됩니다. 아마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좁은 데가 바르셀로나일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가시는 분들이 마드리드보다 더 좋아하는 도시니까 이 바르셀로나는 그 경제력이 유럽에서 하여튼 5손가락 안에 들어옵니다. 경제력이. 이 바르셀로나 가시면은 볼 게 많죠. 가우디의 가족 성당, 아직 미완성으로 계속 짓고 있는, 또 가우디가 설계한 무슨 그 공원, 그리고 1992년에 하계 올림픽을 했죠. 그 바르셀로나 출신이 바로 사마란치입니다. 서울 올림픽 할 때 IOC 위원장이고 해서 우리와 매우 친숙한 사람이죠. 지금 돌아가시지만. 또 그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지막 날 있었던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하고도 참 친근하죠. 이 바르셀로나는 이 지중해, 로마, 프랑스 이런 영향 속에서 성장한 도시므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들이 여기 천재들이 참 많이 나온 데입니다. 천재들이. 다양한 분야의 천재들이죠.
1992년에 있었던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계 올림픽 개막식 때 플라시도 도밍고와 카레라스 두 사람이 같이 합창을 했는데, 카레라스는 바르셀로나 출신이고 도밍고는 마드리드 출신입니다. 화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뭐 첼로의 카잘스, 건축가 가우디, 미술의 미로, 피카소는 여기 말라가 출신인데 사실은 이 바르셀로나에서 본격적인 화가 수업을 했습니다. 피카소 미술관이 있죠. 피카소 미술관이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제일 중요한 미술관이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추상화보다는 구상화가 많아요. 구상.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그림이 많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피카소가 파리에 가가지고 이제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일별을 해보면은 카탈루니아에서 지금 꼭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경제적인 이유가 클 겁니다. 여기 경제가 잘 돌아가고 무엇보다도 관광 수입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스페인은 세계에서 미국을 빼보면 항상 관광 수입 1등 되는 나라인데 그 상당 부분이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스페인 먹여 살린다고.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밀라노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도 그 분위기가 바르셀로나처럼 아주 문화적이기도 하지만 근검하고 독일적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바르셀로나는 프랑스적 분위기가 있지만은, 그래서 밀라노에서 번 돈 가지고 로마 먹여 살린다고 뭐 분리 독립하자는 이야기가 바르셀로나처럼 심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카탈루니아 독립 투표와 그 배경이 되는 이 바르셀로나 아라곤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